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강박이 심했어요 입니다. 실은 이제 여기 앞에 저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강박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래서 이 강박으로 인한 수면 장애도 참 자주 겪었었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강박이 한 중학생 때쯤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생 한 3학년 또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이 강박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죠. 네, 고등학생 기간 내내. 뭐부터가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에 이제 단편적으로 남는 것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발걸음 수를 셌어요. 발걸음 수를 세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뭐 짝수면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고, 홀수면은 학교에서 대단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걸음 수가 예를 들어서 짝수면은 좋고, 홀수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문 딱 앞에서 발걸음 수가 뭐 홀수로 끝나게 되면은 대단히 괴로워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전 또라이가 다 있어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 아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 수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몇 걸음씩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는 한 30분 거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가다가 돌아서 가야 될 때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학교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제 외모를 보고 비웃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 골목을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에서 사람이 막 걸어오면요, 이 사람은 정작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혼자 쇼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티날까봐 혼자서 여기서 연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뭐 두고 왔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요. 근데 여기서 또 사람이 오면은 또 맞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가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거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멋부리는 데는 관심이 많았는데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걸어가면서 쇼윈도우 같은 거 있으면 힐끗 제 모습을 비치는 실루엣을 보는 게 그것도 일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렇게 발걸음을 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는 발걸음으로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13층에 살았는데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걸어서. 네,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야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나쁜 짓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걸어서 내려가면서 층층마다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소화기를 막 이렇게 뿌려도 보고, 예, 제가 실은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소화기를 뿌리는 행위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냐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발걸음이 홀수로 끝날까봐. 그래서 다시 리스타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쫙 뿌리면은 왠지 거기서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묘한 놈이죠. 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요. 근데 이제 고3 때 진짜 놀라운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고3 때 또 홀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며칠째 홀수로 끝났고, 그때가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겠죠. 네. 홀수면 저는 재수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hol수로 발자국이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체육 시간 때 발 맞추어 가 할 때 발이 안 맞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발로 껑충 한번 뛴 다음에 발을 맞추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문 들어가기 전에 한 발로 껑충 뛰어가지고 짝수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명리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는 건 뭐가 있냐면요. 저는 홀수로 끝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소소한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냥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피해를 주겠다. 그럼 반대로 짝수로 끝나서 들어가는 날에는요, 좋은 일도 반드시 생기죠. 아니, 안 좋은 일도 생기죠.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겨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는 지금에 와서 이제 명리를 공부하면서 명리를 대하는 우리네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 운적으로 대단히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1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재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인식을 못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운세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어찌 보면 다시 되돌아보고 좀 문제가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다 좋아 다 잘 된다 그랬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짝수와 홀수를 바꿔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껑충 뛰기였죠. 이 껑충 뛴 거는 누가 했습니까? 나 자신이 했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발을 껑충 뛰임으로써 홀수를 짝수로 바꾸고 들어갔죠. 네, 물론 이제 그 짝수로 바꾸고 들어가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어떤 우를 범했겠죠. 하지만 기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강박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뭐였냐면은 정말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삼국지 이문열 작가님이 쓰신 삼국지 소설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갈량이라고도 하죠. 아니 뭔가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전부 다 계산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마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저는 물론이고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갈공명처럼 돼야 된다는 강박에 또 시달렸습니다. 그놈의 강박.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나는 이렇게 맞받아치고,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자.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가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한편으로 너무 흥미로웠달까요? 네, 요즘 식으로 따지면 소시오패스죠. 네. 고등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박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밤새 잠을 못 자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 책꽂이가 보여요. 근데 그 책들 중에 조금 삐져나온 책이 있어요. 그럼 저거를 반드시 책을 놓고 자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저를 너무 지치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꾹 참고 자야 되겠다 하면 밤새도록 저를 못 자게 해요. 계속 저게 생각이 나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책이 뒤집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꾹꾹 누르고 책 다시 뒤집어진 거 제자리에 놓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건 의자예요. 의자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와 있으면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홧김에 졸리니까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확 넣고 누워요. 누워서 딱 의자를 보면은 또 반대쪽으로 의자가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의자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방문에 있는 어떤 얼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얼룩이 어디서 생겼지? 저거 꼭 지우고 싶은데 끝이 안 나더란 말이에요. 끝이 안 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냥 이불 덮고 잠이 안 오고
그 강박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더라도 절대로 저 강박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제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도 거꾸로 누워서 잡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요.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이 물구나무 서서 잔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사람이 자는 방향,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잡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강박이라는 거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막 더 그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자야 된다? 그럼 저쪽으로 두고 자고 더 그러려고 정말 부더니도 제 마음속에서는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죠. 말 그대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때마다 제가 얻는 점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글자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타로 같은 어떤 그 순간적인 점 또는 육효와도 같은 그런 순간적인 점들을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만약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흉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변화를 줘요. 그리고 나서 타로로 보든 육효로 보든 다시 보잖아요. 그럼 길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잘 보시는 분들한테 보면요. 타로든 육효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변화를 주고 나서 다시 보면 길로 변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껑충 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저는 고등학생 때 잘못했죠. 그렇게 껑충 뛰어서 저한테 길하게 바꾼 다음에는 하루 왼종일 또 최면을 걸고 살았으니까요. 길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길하다라는 것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오늘의 길함이 결국에는 내일의 흉함으로 이끌 수 있고 오늘의 흉함이 결국에 내일의 길함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그 말씀 드리죠. 그러면은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이 되는데 그럼 이거 궤변 아니냐? 당연하죠. 길은 길이고 흉은 흉이죠. 그 안에서. 하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흉이 있고 흉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길로 간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등학생 때 잘못한 거죠. 흉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됐는데 껑충을 띄어서 길로 바꾸고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내 발로 나의 운명을 바꾼 것과 같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세요. 이런 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보면요.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싸웠다. 그리고 나서 음악을 딱 틀었는데 내 상황과 똑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건 네가 끼워 맞추는 거야 라고 이제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상황하고 똑같은 맞는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당구나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당구와 관련된 영상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은 말이죠. 경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험으로 인한 학습. 네. 그러면 그런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운의 노예가 돼버려요. 나만의 어떠한 룰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명리 상담을 받으면서 귀신같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100% 맞다고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운의 노예가 돼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내가 껑충 뛰어서 변화시키는, 변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자세가 어쩌면 더 아름답고 더 진취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뭐가 너무 좋다고 또 일희일비할 거 하나도 없겠죠.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체험하는 신기한 일들, 거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불가사의한 일들 막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니까 대단해 보이겠죠. 그리고 놀랍겠죠. 뭔가 은총을 받은 것 같겠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이 우주라는 거대한 질서 안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먼지가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지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 큰 우주, 이 어떤 큰 질서라는 틀 안에서는 우리는 정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법하죠.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둘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니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법도 하죠.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못 본 게 더 많을 테니까.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노예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배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한 학문으로서 이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기륭화복을 본다 그러면은 그건 참으로 아름답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왜 아름답냐면요, 자연의 질서를 공부하고 싶은 것 뿐인데 그 안에서 기륭화복이 보이니까 어찌 아름답지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어떤 기륭화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을 대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불가사의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의 노예, 즉 사주 명리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8글자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두서없이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의 질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자연의 질서도 모르고 인간의 의지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경거망동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어떤 8글자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차라리 명리를 안 배우는 것이 낫다. 그렇잖아요. 당장 내년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바들바들 떨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후년에 좋은걸요. 네. 또 당장 내년에 좋다 그래가지고 신난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당장 그것 때문에 내후년에 나쁜걸요. 그럼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냔 말이에요. 하지만 내년에 좋고 나쁨은 또 명확하겠죠. 내후년에 좋고 나쁨도 그거대로 명확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 그 흐름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담긴 채로 그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만이 어쩌면 이 자연이 또는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신비롭고 대단한 현상에 내가 정신이 팔린다면은 그것은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명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론은 8글자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8글자의 주인이 되어서 때로는 8글자와 다투고 때로는 8글자에 순응하며 때로는 우리가 8글자를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